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병원이 너무 힘들어서 진심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간호사 불굴입니다. 지금은 호주 빅토리아주에 있는 루럴 멀티퍼포스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쳤더니 한국 병원에서처럼 정신적으로 죽을 것처럼 힘들진 않아요. 살만해요. 영어만 극복할 수 있다면 지금 여전히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고 말하는 병원 사람들의 말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병원 사람들의 말이 싫어서 그 사람들께 발레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랑 똑같이 이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께 이런 길도 있다, 이렇게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첫 경력은 빅5 병원 세브란스 소아암병동이었어요. 이번에 의료 파업 관련으로 인해서 빅5 취업문이 굉장히 많이 닫혔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충분히 빅5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5를 못 가서 슬픈 신규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의 빅5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 더 넓은 기회의 문인 해외의 길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빅5에 대한 환상도 좀 깨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게 못 가서 슬퍼할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먼저, 결국에는 태움 얘기입니다. 빅5에도 태움은 정말 심하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세브란스에서 제가 기억에 나는 큰 태움 위주로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태움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우선 저희는 뒷담은 취급도 안 하죠. 앞담이 기본이죠. 그래서 앞담으로 너랑 같이 밥 먹기 싫다, 쟤랑 같이 밥 먹기 싫다 들어봤고요. 이제 데이 출근할 때 인계 시간이 6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인계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서, 그러니까 첫 차 타고 이제 온 거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이제 딱 도착해서 널싱 스테이션에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5시에 도착하는데 너 왜 더 일찍 못 오냐? 이게 최선이냐? 누구는 더 일찍 오던데 당연하죠. 걔는 택시 타고 오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 게 그 시스템이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물이 뭐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혹시 네가 훔쳐갔니? 약물이 사라졌을 때 네가 훔쳐갔니?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간질하기, 너 이건 누구한테 배웠어? 하고, 만약에 제일 처음에, 그건 제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은 해요. 누구한테 배웠어? 해서 누구한테 여쭤봤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걔한테 덮어 씌우는 거니? 약간 이렇게. 또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는 얘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가르쳐 줬다며 하면서 이제 이간질 하는 거 당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항상 정말 한심해 죽겠다는 그런 눈빛을 10시간 내내 이제 퍼붓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소한 것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 너한테 팁으로 이런 거 알려줬는데 왜 이거 기억을 못하고 왜 기억을 못해? 이렇게 정말 사소한 걸로도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귀에 피가 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한심해 죽겠다는 눈빛과 계속 하루 종일 심장을 들쑤시는 가시가 잔뜩 박힌 말들을 퍼붓는 걸 듣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수간호사와 면담을 하죠. 면담을 할 때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일 어이없었던 그 말이 뭐였냐면 전 아직까지도 기억을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결국에 그 수간호사는 프리셉터의 편을 들어줘요. 그렇게 태움을 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이 있으니까 본인의 역량이 되고 본인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서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가해자의 편을 당당하게 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수간호사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전 그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열심히 태움을 당하다가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작은 병원은 그래도 낫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일반 중소병원 응급실 경력도 있거든요. 거기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 큰 사건들은 이제 갑자기 사회생활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싹 닫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고 제가 한 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제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자기 잘못이라고 제가 했다고 죄송하다고 해야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먹 같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제 집 갈 때 투명인간 취급하기. 이제 그것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취급 안 하죠.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이제 그 사람과 저랑 이제 둘만 있을 때 그냥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투명인간 취급하고 먼저 가버리고 잘 가란 인사도 안 하고 또 탈의실 이제 가는 길에 계단에서 아무도 없을 때 1대1로 단둘이 딱 있을 때 갑자기 꽥 소리 지르기. 그거는 진짜 좀 신박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다 다른 사람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이제 또라이라는 거죠. 또라이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는 거죠. 어메이징하죠. 게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간호사조차 문제였어요. 이제 본인이 먼저 누군가가 실수를 할 때 윽박 지르는 분위기를 항상 윽박을 바로 지르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듭니다. 소소한 실수들에도 항상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실수 하나라도 하면 죽을 죄 진듯이 모두 앞에서 윽박을 지르면서 분위기를 먼저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수를 한 사람한테 왜 자꾸 실수를 해서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니 우리 웃으면서 좀 일하자 약간 그렇게 말하는 게 이분의 입버릇이었어요. 저는 그 분위기를 흐리는 게 누구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위기를 흐리는 게 누군지 그 실수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소한 실수에도 항상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눈치를 보게 하는 그 사람 탓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유명한 어록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태움 같은 거 잘 안 하지 않니? 잘못한 일로만 혼내고 딱 잘못한 걸로만 혼내고 이제 인격 모독은 전혀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하면서 본인은 이제 태움을 안 하는 굉장히 음, 딱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따끔하게 혼을 내는 정말 완벽한 직장 상사다 그렇게 본인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웃기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아무리 일 관련된 것으로 이제 혼을 내더라도 혼나는 건지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이 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악담을 퍼붓는 건지 본인이 퍼붓는 언행들이 정상적인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기를 저는 기도드립니다. 저는 태움 문화, 컬처라고 이름 붙이는 게 너무 싫어요. 직장 내 괴롭힘.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실수를 자꾸 해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태움을 당할 만하다, 본인 탓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정말 본인의 탓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못돼 처먹은 건지 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탓을 하는 걸 멈추시길 기도드립니다. 선생님 본인을 위해서, 선생님 본인을 위해서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건 여기저기 제가 조각경력으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직접 경험했던 제가 만났던 좋은 회사, 좋은 사람들 덕분이 큽니다. 좋은 병원도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한 군데 경험할 수 있었고 딱 한 군데라는 사실이 좀 약간 슬프긴 하네요. 그만큼 안 좋은 병원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다녔던 척추관절 병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 인격적이셨었고 배울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시스템 탓을 하면서 본인의 힘듦을 밑에 사람들한테 악독하게 풀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런 병원도 좋은 병동도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정말 귀중한 곳이었고요. 여기서 호주에 이제 넘어올 때 꼭 필요하다고 하는 레퍼런스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로 이제 일을 하면서도 병원이 이상한 거구나. 병원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대화들을 일반 회사에서 당연하게 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겠구나. 그런 일은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호주 빅토리아주 루럴 멀티퍼포스 병원에 취업해서 여차저차 적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멀티퍼포스라서 에이지드 케어, 어큐트 워드, ER 다 커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병동 경험, 그리고 ER 경험, 그리고 에이지드 케어 경험 같은 경우는 없기는 하지만 제가 보건 관리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에이지드 케어에서 R&E 맡아야 하는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역량을 설명을 잘 해서 인터뷰에 성공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병원 면접을 준비할 당시에 저의 소개 멘트는 항상 그거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불굴의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돼지입니다. 저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저한테는 불굴이었어요. 불굴의 정신을 가진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퇴사를 한 이후에도 제 오래된 친구 중 한 명이 제가 계속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 도전을 하는 모습을 칭찬을 해줬었어요. 정말 자주. 그래서 그게 정말 힘이 됐었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넌 정말 불굴의 마마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줬었어요. 땡큐.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 친구뿐만 아니라 게다가 저한텐 제가 무너질 때마다 긴 시간 동안 든든한 정서적 지지를 해줬던 가족과 이 모험에 같이 함께 동행해주는 파트너도 있고 심지어 이 넓은 호주 땅에 드문드문 도움도 주는 대학 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다시는 아니죠. 원래부터 제일 처음에 대학병원을 입사한 다음에 경력을 쌓고 해외에 나가보는 게
저의 오랜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초입에 들어와 있는 거죠. 비록 지금 영어 이슈로 인해서 버킹호주 발음으로 인해서 리스닝에 좀 많은 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 힘든 여정들을 잘 헤쳐나가는 과정들을 함께 공유를 해보면서 또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본인만의 선택을 본인만의 여정을 또 이제 밟아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과의 이제 연결도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유들로 이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구를 이제 저의 채널명에다가 달고 불굴의 코리안 널스가 되어서 호기롭게 얘기했던 것들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요. Together.